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IBM, 샌드박스 AQ 이렇게 양자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들이죠. 이 기업들의 최신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 투자에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먼저 아이온큐 IR과 제가 Q&A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한 달 전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크게 새로운 소식이 없어서 제가 따로 전달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 IR에 그 조던 셰피로 상무한테 물어보고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질문으로는 시애틀 시설에 지금 미래 고객들을 위해 아이온큐 포레스트 엔터프라이즈, 이게 35AQ 수준이죠. 이거를 추가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곧 추가 판매나 부킹스 예약이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4분기에는 신규 매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 규정상 더 넓은 시장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을 저에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2024년 전체 예약이 7천만에서 9천만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예약이 곧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신규 양자 컴퓨터 판매건이 최소 한 건은 올해 안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파이프라인 성장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제로 신규 매출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양자 컴퓨터 판매 계약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난 분기 23년 4분기에 67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예약이 있었다는 거죠. 예약은 이제 한 번에 다 이 계약금을 받는 게 아니고 할부 개념으로 뭐 특정 이정표를 달성한다거나 뭐 퍼센티지 방식으로 받는 그런 계약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판매,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는 없었지만 이제 컴퓨팅 계약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이온큐의 전용 회선이 있어요. 아이온큐 자체의 클라우드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사용하는 계약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아이온큐에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는 메이저 3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온큐 자체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면은 전용 회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보다 유연하게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양자 컴퓨터 판매에서 나오는 큰 매출이 있고, 그 외에 뭐 부수입으로 양자 컨설팅이나 양자 전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판매만이 아이온큐의 유일한 매출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제가 4월 12일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5천회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세계 양자과학의 날을 맞이해서 4월 14일인데 피터 제프맨 아이온큐 CEO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한번 번역된 글을 한번 보시죠. 저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매일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는 팀의 일원이어서 감사하다. 회사들이 이 새로운 약을 더 효율적으로 발견하거나 암을 더 빨리 식별, 그리고 정부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양자 컴퓨터 우주 경쟁에 이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분야에서 물리학자, 연구자, 기술자, 이 연구개발팀이 전체 양자 생태계에서 놀라운 혁신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운 시기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이온큐는 1월 달에 35AQ 이 기술적 이정표를 1년 빨리 달성을 했고요. 2월 달에는 이 시애틀 외곽에 미국 최초의 양자 컴퓨터 전용 제조시설을 개설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 양자 네트워킹, 이게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큐비트를 효과적으로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의 1단계를 성취를 했죠. 그래서 이온과 광자 얽힘을 구현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 말까지 시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회사는 예상대로 잘 하고 있고 초과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정부, 연구기관의 양자 컴퓨팅 발전을 가져다 주어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자부심과 흥분을 느끼고 있다. 2024년 세계 양자의 날을 축하하며 양자 기술을 전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올해 1분기만 해도 아이온큐가 꽤나 좋은 성적들을 내놓고 있고, 이제 이게 매출로 이어져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이면에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나 계획했던 것들은 아직까지 잘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양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은 니콜로 디마스, 이분이 이제 저랑도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온큐가 스펙 상장할 때 그 카운터파트였던 DMI 그룹의
사장이죠. 아이온큐나 플래넷도 상장을 시킨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데릴 파인스라는 이 박사님의 트윗을 리트윗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메릴랜드 대학의 총장입니다. 세계 양자의 날을 맞이해서 양자기술 발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메릴랜드 대학 안에 있는 큐랩, 이 양자연구소에 메릴랜드 대학뿐만 아니라 아이온큐, 그리고 기자들이 함께 와서 이 6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무부 외신과 협력을 해서 양자의 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래서 이 메릴랜드를 양자의 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뛰어난 인재들도 많고 아이온큐라는 기업도 있고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사실 제가 여기도 가봤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아이온큐 본사 갔을 때 김정선 교수님이 이 공간을 보여주시면서 원래 아이온큐가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이 공간은 앞으로 큐랩이 될 거다. 그래서 양자연구소가 들어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공식 개설을 했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한 20명 좀 넘는 분들이 모여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터 챕먼 CEO도 여기 보이고요. 아이온큐의 중역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자의 수도는 메릴랜드다라고 이런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피터 챕먼 CEO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행사를 좀 작게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IBM 소식이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IBM의 양자 컴퓨터가 신규 설치 완료된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 6월에 렌슬리어 공과대학교, 미국 뉴욕주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인데, 여기 공과대학에 이제 온프레미스 사용이라고 하면은 직접 이 로케이션에 설치를 해서 쓰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127큐비트 수준의 IBM 퀀텀 이글 독수리 프로세서를 주문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설치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BM이 대학에 설치한 첫 번째 양자 컴퓨터이고, 작년에는 클리브랜드 쪽에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굉장히 큰 그 사설 병원 업체가 있어요. 이쪽에 또 설치한 바가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연구를 수행하고 양자 컴퓨팅 전문가들을 양성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IBM이 퀀텀 시스템 1에 이글 프로세서를 넣어서 127큐비트 수준을 주력 제품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 이글은 2021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된 수준은 127큐비트라는 거죠. 뭐 공개한 거는 1000큐비트까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현재 설치된 상황을 보면은 21년 7월 달에 일본 가와사키에 설치를 했고, 작년 3월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의 클리브랜드 클리닉,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캐나다 퀘벡의 퀘벡 디지털 양자혁신 플랫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뉴욕주에 있는 렌슬리어 공과대학교에 총 4대 정도 설치를 해놨고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IBM 퀀텀 시스템 2를 작년 말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론 칩이라는 133큐비트 칩을 총 3개까지 붙일 수 있다. 그래서 한 400큐비트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8년에 부산에 이 양자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쪽에 또 설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BM이나 구글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이온큐가 뭐 여기서 이길 여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IBM이나 D-Wave 같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도 이게 실제로 판매인지 또는 판매면 얼마에 팔았는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군인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공동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돈을 실제로 별로 받지 못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고 추측이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IBM 같은 대기업들이 좋은 돈을 받고 판매를 했으면 공개를 하고 싶어지고 왜 공개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기술력을 놓고는 누가 앞선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아이온큐는 이미 양자 컴퓨터를 5대 정도 실제 판매를 했고, 그 금액, 계약 금액도 공개를 했는데 거의 9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팟캐스트에서도 호스트가 피터 챕먼 CEO한테 아이온큐만이 유일하게 양자 컴퓨터로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가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제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IBM 퀀텀 시스템 1이 생겼는데 극히 일부만 담아놓은 거죠. 실제로는 훨씬 큽니다. 요거는 이 샹들리에 같은 냉동고 표면만 보여준 거고, 뒤에 뭐 제어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보여지지 않는 실제 모습을 좀 생략한 개념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샌드박스 AQ 소식이 나왔어요. 샌드박스 AQ는
구글에서 스핀오프한 이 A는 AI, Q는 퀀텀. 그래서 AI와 퀀텀을 양자를 합쳐서 뭔가 하겠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든 솔루션을 소프트뱅크에서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액티브 가드라는, 근데 여기 Q를 넣어서 퀀텀을 넣었음을 의미를 하죠. 암호 관리 플랫폼을 배포를 했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암호학적으로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식별하게 해줬고, 비건장하고 있는 암호화 방법이나 취약한 인증서 같은 문제점을 자동으로 발견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액티브 가드라는 이름으로 솔루션이 나왔고,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큰 조직에 배포가 됐다는 거는 이제 매출을 내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브 가드의 큰 특징은 소프트뱅크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이런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비해라라는 기준에 준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샌드박스 AQ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AQ를 지금 뭐 양자 컴퓨터 하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양자 통신 암호 하는데 많은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점을 스캔해서 찾아내는 솔루션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루오션을 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치가 크다라고 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상장하게 되면은 또 투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샌드박스 AQ,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IBM 샌드박스 AQ 최신 뉴스 전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또 어제 아이온큐 또 소량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과 가치 가운데서 혼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가 만약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패닉하고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필요제품의 CEO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이온큐가 1분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고요. 계속 초과 달성하면서 목표한 바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왜 불안해할까? 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기존에 투자하던 것도 그대로고 추가 매수를 오히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바람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구나,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이제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해 궁금하다, 투자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 채널 널리 알려주시면 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